네, 안녕하십니까. 오징어 외계인의 기보풀이. 오늘 영상은 프로 잡는 저격수 2탄으로 역시 기억과 추억님의 기보풀이를 할 건데요. 그 방송 1위를 지금 수빈이님 지난 시간에 1탄에 이어서 이번에는 기본수 TV 우창균 프로와의 대국이었는데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바로 본인이 대국이 수빈이 장기님 두고 그 다음 대국이 기본수 TV님 우창균 프로랑 대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저격일 확률이 거의 엄청나게 높죠. 왜냐하면 그 타이밍을 절묘하게 맞춰야지 가능한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청자 분이신지 진짜 프로님이 뭐 그러신 건지 아마추어인 건지는 뭐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대단한 실력 같고요. 제가 기보를 뭐 다 모든 기보를 다 검토하진 않았지만 이분은 뭐 장도는 아닌 거는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뭐 프로의 일반적인 수순으로 간 기부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장도에 좀 변형적인 그런 수들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하다 100%다라고 말씀은 못 드릴 수는 없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느낌은 그렇습니다. 이제 첫째 두신 프로님들도 뭐 장기도사의 그 프로그램에 있어서 어떤 대국에 있어서 장기도사는 어떤 수를 내는지 프로그램 가끔씩 돌려보는데 그거와 매칭이 돼야 이 사람이 장기도사를 두는 수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데 이 수순대로 이런 행마 자체는 장기도사의 행마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소 TV님 그 우창균 프로의 승률은 뭐 78.7% 전체 승률이고 현재 구단 승률 71%시기 때문에 345위 신이시고요. 기업가 최홍님도 뭐 그 정도의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승률은 뭐 대국수가 적기 때문에 절대적인 뭐 그 수치는 아니지만 207승 10패 95.4% 현급수 구단 승률도 뭐 25승 8패로 75.8%가 되시고요. 대국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장도도 만나고 하기 때문에 자연히 승률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박영환 프로 같은 경우 무패 구단 100% 우승으로 해서 구단도 됐었던 부분이니까 어차피 굉장히 잘 두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뭐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기억과 추억님이 하늘 잡았고 예, 유튜브 기본수 TV 우창인 프로가 손을 잡았습니다. 역시 귀마 대 귀마로 자기마 대 우기마 형태로 갔고요. 뭐 자기마 대 자기마 이렇게 되면 맞상 형태가 나오고 뭐 우기마 대 우기마도 맞상 형태가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좀 마주보는 맞상 형태가 프로들은 설정이 되니까 맞상은 실전 프로들의 실전 대국에서는 대회 대국이나 이런 데서는 나오지 않는 거고요. 반복수도 거기서는 금지가 되니까 반복수를 먼저 거신 분이 실격패를 당하니까 좀 카장의 룰과는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기보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4수 만에 끝났기 때문에 이건 좀 짧게 대국이 진행이 됐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가 당연히 뭐 역시 귀마 쪽 조를 쓸어서 대응하고 진마 쪽 병을 쓸어서 대응을 하고 어차피 한쪽씩 찾기를 한번 해줘야 추후에 뭐 쪽 독병을 지켜주는 지원군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을 하고요. 진마가 올라 면포를 하고 진마 쪽 포고 면포를 하고 역시 한도 진마 쪽 포로 면포를 하고 중앙 조를 쓸어서 응대를 했을 때 먼저 귀마를 했습니다. 상이 나오면 이제 쓸겠다는 거죠. 역시 이수순도 좀 전에 슈이빈이님 그 장기 수순과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이빈이 때는 그 기억과 추억님이 초를 잡았고 수이빈이 님이 한을 잡았는데 이번에 이제 기본수 TV 우창균 프로가 초를 잡았고 기억과 추억님이 한을 잡았습니다. 귀마가 올라오고 중앙상이 나가서 대응을 하고요. 혹시 뭐 이쪽 상으로 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칠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이제 올려서 병을 올려서 대응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양차 지원은 밑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간다고 하면. 그래서 여기서 먼저 대차를 응대를 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차가 한 칸 들어서서 초에 상으로, 이 수는 뭐냐면 차가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상으로 치는 맛이 싫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 응대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갔다고 하면 이렇게 치고서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서겠다는 거거든요. 장군을 치고 내려 올렸을 때 이렇게 한다거나, 이렇게 응대를 하고 이렇게 포로 넘겨서 지켜줄 수는 있겠죠. 이런 수순으로 갈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실전대에서 어떻게 응대를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이 이렇게 좀 전에 역시 먼저 봤던 수대로 막을 수가 있고요. 그 상으로 치서 이제 장구 치는 맛이 싫기 때문에 먼저 응대를 했고, 이렇게 기업가 총님이 어떻게 보면 김경준 구단의 중포 포지를 많이 쓰는 걸로 봐서는 제 내피셜이지만 김경준 구단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포를 쓰는 부분은 김경준 구단이 많이 쓰셨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아닐 수 있겠지만 잠깐 제 생각에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칸 들어서서 응대를 하고요. 이렇게 궁을 빼서 양차 합세를 노릴 수가 있겠죠. 차가 한 칸 올라가서. 지금 위쪽으로 올라가는 건 산길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상으로 치는 맛도 사라졌기 때문에 일단 마가 빠져서 이쪽 병을 지키기 위해서 견마를 차겠다, 이런 의미고요. 밑으로 가서 이제 양차 합세라든가 이런 건 하지 않고 살을 단순하게 올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견마를 차고 다시 빠져서 조를 쓸어서 찾기를 확보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살을 올려서 수비 형태를 갖추고 역시 조를 합조를 해서 찾기를 확보하고요. 궁을 내려서 이쪽 라인을, 궁 라인을 두텁게 해서 중포에 대한 수비를 역시 합니다. 그래서 이 중포를 했을 때는 이렇게 두텁게 해줘야 수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은 중포를, 제가 설명을 잘못했네요. 지금 초 잡은 분이 지금 기본수님인데 기호과 추억님은 이제 중포를 안 하셨죠. 그 김경준 구단이라는 뇌피셜은 내가 좀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계속 나는 중포를 쓰신 줄 알았는데 소를 잡고, 그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김경준 구단일 수도 있는데 그건 모르는 거니까요. 아무튼 잠깐 착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창균 프로가 지금 중포 전략으로 갔기 때문에 좀 전에 이제 그 설명은 좀 잘못된 설명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차를 먼저 준비해서 하고, 이렇게 누렸을 때 이렇게 병을 던져주는 수 같은데 한번 취해 볼까요? 어떤 수가 나오는지. 이렇게 취했을 때 공짜인가? 무슨 수가 있나? 이렇게 풀을 취하겠다는 거죠. 갑자기 장기가 안 보이네요. 이런 뻔한 수를 못 보다니. 예. 그래서 이렇게 한 거는 이제 취할 수가 없고, 중포를 노려서 쫓겠다 이거죠. 이쪽으로 이탈을 이렇게 했을 때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상으로 포장을 쳐서 이득을 좀 취하겠다, 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게 된다면 이쪽으로 넘기지 말고 단순하게 이렇게 중포로 간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병으로 지켜준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쓴다거나 이런 수순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실전에서 어떻게 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넘겨서 대신에 살을 먹겠다, 이 수순이죠. 그래서 이 살을 주는 거는 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합살을 해서
방비를 하고 상이 올라왔을 때, 윗상이 올라왔을 때 그냥 단순하게 졸병대를 하자. 먼저 취해주고 이쪽으로 쓸어서 대응을 하고요. 귀마와 포가 지켜주니까 뭐 차로 취하거나 포로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이쪽을 좀 강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수순으로 가서 상대의 귀윗상을 차로 노리니까 이제 귀윗상이 뜰 자리가 없습니다. 그냥 희생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결국엔 상을 공짜로 준다고 판단하셔서 기권을 하셨는데 좀 너무 빠르게 기권하실 부분은 있어요. 상 하나 준다고 해서 아주 뭐 못 둘 정도는 아닌데 이 판단은 뭐냐면 이 기업가 추홍님이 승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뭐 95%대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 장도인가?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도를 상대로 상 하나를 공짜를 줘서 이길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에는 기권을 저 같아도 누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장도라는 판단, 그러니까 잘 두시는 분도 이 장도 전기도서 프로그램의 피해가 뭐냐면은 상대의 승률이 높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직접 겪어보지 않는 이상 뭐 다른 대국을 내가 기보를 보지 않은 정보가 없는 이상 이 사람이 장도인지 순장기를 두는지 판단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랬을 때 장도라고 판단되는 순간에 뭐 기물 하나, 상 하나든 마 하나든 공짜를 줬다고 하면 뭐 차를 줬서는 거의 뭐 이길 수는 없다고 보면 되고 상 하나를 주든 졸 하나를 공짜를 주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걸 만회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기권하신 경향이 있지 않나. 좀 빠르게 기권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판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본수 TV 우창김 프로님은 좀 빠르게 기권을 하셨기 때문에 좀 싱겁게 끝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칭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악당 등록을 해버리면 이 사람이 뭐 장도라고 판단해서 이 사람 더 이상 두고 싶지 않다. 악당 등록 카카오 장기에서 악당 등록을 하면은 그 사람이랑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추후에는 뭐 더 볼 수도 없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겠지만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 수는 좀 44수 만에 끝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끝났고요. 그래서 우창균 프로님이 좀 이르게 이 사람 장도 같아 하고 그냥 빠르게 기권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수순으로 봤을 때는 상 하나 정도는 뭐 충분히 추후에 실수라든가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역전은 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세 번째 대국인데 또 수입이님이랑 붙었습니다. 수입이닝 장기님 199위 79.9% 전체 승률 79% 80% 전후죠. 이렇게 됐고 지금 기업가 초홍님이 지금 이런 승률인데 제가 어저께 봤을 때가 그 7패였는데 1패밖에 해빙기한테만 한 번 지고 없습니다.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수입인님이 반대로 저번과는 반대로 초를 잡았고요. 기업가 추홍님이 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평하다고 볼 수 있겠죠. 초를 잡은 사람이 좀 귀마 대 귀마에서는 좀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프로님들은 후수귀마 공략법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전략법을 하면 어느 정도 초를 잡았을 때 승률이 높은데 어떻게 수비를 했기 때문에 했기에 이겼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에서 당연히 귀마 쪽 조를 쓸어서 확보하고 이거는 뭐 계속 보셨죠. 이번에는 진마 쪽 그 진마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귀마가 먼저 올라간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 이걸 동네 포진이라고 하거든요. 구포진, 동네 포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프로들은 진마를 올려서 진마 쪽 포를 넘기는데 귀마 쪽 포를 넘겨. 귀마가 먼저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한 칸 들어서는 최국수 포진 장군을 쳤을 때 역시 귀마 쪽 포를 넘겨서 이게 구포진 형태거든요. 그래서 프로님들은 잘 이렇게 두진 않거든요. 보통은. 그 다음에 상이 나왔을 때
이렇게 쓸고 대응하고 나오고 나왔을 때 궁을 빼서 양차 합세로 이쪽 독병을 풀겠다 이걸 수도 있겠습니다. 역시 양차 합세로 독병을 푸는 그 수비 방법 중에 이렇게 수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응대를 해서 견마를 차서 이쪽은 든든하게 양득을 허용하지 않는 형태로 갖추고 양차를 통해서 풀었네요. 이렇게 독병을 풀었습니다. 이 포즈는 좀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처를 안 했을 때 오히려 역공을 당했어요. 물론 상으로 해서 이제 포로 지키는 부분인데 여기서 수순이 뭐냐면 마로 이렇게 지키는 경우에는 이 포도 지킬 기물이 또 넘겨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형태가 안 좋아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혹시라도 이렇게 끼운 다음에 이 상을 또 쳐버리면 마가 죽으니까 별로 좋진 않습니다. 그런 수순은. 그래서 상으로 하는 게 정석이고요. 혹시라도 이제 칠 수 있는 그런 타겟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포는 또 포가 중포 면포가 지켜주기 때문에 든든하니까 수비가 되는 형국이고요. 장군 치는 맛이 있는데 일단 이쪽 살을 닫아서 응대를 합니다. 살을 닫아서 일단 포를 넘겨서 차를 쫓겠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하고 여기서는 선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초가 먼저 장군을 쳐서 기분 나쁘게 다시 살을 내려놓게 하고 수비를 갖추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포를 넘겨서 무난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좀 한 수를 좀 낭비하게끔 하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좋고요. 실전에서는 역시 뭐 구수를 선택하죠. 이게 한 수를 버는 효과가 있거든요. 선수를 잡는. 상대가 선수였는데 이거 한 수로 인해서 차를 쫓으면서 내가 뭔가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 효과는 아까 차대를 하자고 양차로 차대를 하자고 하면서 선수 효과를 받고요 하니 그 선수 효과를 방금 장군을 통해서 초가 되찾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가 넘겨서 이쪽을 좀 말을 치겠다. 그러니까 살을 닫아서 응대를 하고 조를 올려서 방비를 하고요. 이 상으로 이제 치는 맛들 이런 것들을 좀 제거를 하는 거죠. 올려서 이제 하면은 귀마가 지켜주기 때문에 이 양조는 좀 든든하게 방비가 되고 추후에 상이 떠는 자리를 이런 것들을 조리 방해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풀어줌으로 인해서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이 선을 확보하고 포를 넘겼을 때 양차 합세를 해서 추후에는 상이 이제 올라와서 대응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 먼저 기포를 해놓고 서로가 지금 궁 라인을 기포로 겨냥을 해서 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은 상이 빠져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 라인을 궁 라인을 두텁게 해줘야 포장이라든가 이런 걸 방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해서 양득을 이제 하니까 당장에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일단 살을 닫아놓고 이렇게 뭐 혹시라도 검토를 해드리면 이렇게 취해서 양득을 할 경우에는 이 포장군에 차가 희생이 됩니다. 이건 할 수가 없고요. 일단 포를 이쪽을 눌러놓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포를 넘겨서 그 부분을 방비하면서 이쪽도 병도 마로 지켜줍니다. 견마로 지켜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포로 혹시라도 치겠다 아니면 장군을 쳐서 포를 먹겠다 이 수순이니까 면포를 올려야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포를 올리지 않고 다른 수를 뭐 뒀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열수를 차를 올렸다고 하면 이 장군의 이 포가 희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서로 교환이 될 수는 있겠지만 썩 기분이 좋진 않거든요.
실전덱은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내가 그냥 포 서로 맛 교환하자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쳐서 대응하고 먹었을 때 이쪽 이제 규익상으로 나와서 대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초가 이렇다 할 그걸 없이 편히 잘 방비를 했습니다. 초반에 이제 손해볼 수 있는 국면이 많은데 수기마가 잘 방어하면서 대응을 잘 했고요. 서로 치겠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조를 치는 것보다는 말을 겨냥을 해서 여기서 조금 또 손해봤습니다. 졸상과 마가 교환이 돼서 조금 손해를 봤고요. 이렇게 마가 떠서 차대를 하자고 하니까 빼서 포를 노리고 이 포장군에 이제 희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마들이 상을 지켜주니까 이 포로 말을 쳐가지고 상을 먹는 수는 성립이 안 되고요. 차를 노리니까 이 상이 좀 떠줘야 되거나 차를 피해줘야 되는 국면이고 차를 피해서 말을 쫓고 그러니까 상을 취하죠. 여기서부터 좀 걸렸습니다. 취했을 때 상을 취하는데 이 상만 없었다면 이게 그냥 공짜가 마가 공짜가 되는 건데 장군에 치는 맛이 있어서 상이 있기 때문에 상밖에 취할 수가 없는 국면입니다. 졸까지 취하고 병까지 취하고 근데 결국에는 뭐 상과 병이 교환이 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로 마가 교환이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졸은 많은데 초가 졸은 많은데 졸 3개가 많은 대신에 포가 하나 없고요. 근데 이제 이 기포가 굉장히 지금 위협적이라서 양포에 의해서 이게 면포가 됐다고 궁이 내려가 있고 차가 내려가 있다면 어느 정도 수비가 방비가 되는데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태로운 국면입니다. 그래서 먼저 장군을 치니까 취할 수가 없고 궁을 올릴 수도 없고 살을 쓰는 수밖에 없죠. 궁을 올리면은 장포장이라서 할 수가 없고 살을 쓰는 수밖에 없죠. 먹으면은 차장군의 외통이니까 먹을 수가 취하면은 이게 외통이기 때문에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쓸어줘야 되는데 계속 시달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실전 대우에서 어떻게 하는지 살을 쓸었을 때 역시 살을 취합니다. 그럼 살을 취했으면은 외통이 되니까 차를 취해야겠죠. 취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놔뒀네요. 여기서 이렇게 취했을 때 이 사로 취하면 전에 말씀드린 것 차장의 외통이고요. 이 차로 취해도 역시 또 먹습니다. 차로. 그럼 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취하면 또 이게 외통이니까 그냥 공짜라는 얘기죠. 근데 안 취하면 이제 당장 외궁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포를 취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냥 병을 취하고 했을 때 돌아오죠. 추후에 차장을 치고 연속 차장에 외통이 되기 때문에 끝나지 않았나요? 좀 전에? 장군을 쳤으면 끝났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장군 치고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공을. 이 장군에 올리든 내리든 해야 되는데 이 외통이었는데 조금 한 수를 낭비했네요. 실전에서는 뭐 이렇게 올렸을 때 장군을 쳐서 외통을 끝낼 수가 있었는데 그걸 놓치고 그냥 기포를 넘기면서 장군을 쳤습니다. 요거로 먹었어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장군은 여전히 또 할 수가 있어요. 장군을 치면 포로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장군을 치면 외통인데 왜 좀 안 놓칠까요? 어차피 끝난 건 끝난 건데 이렇게 포를 취해서 끝냈군요. 검토해드리면 이 궁으로 취하면 어차피 끝난 거였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사로 막을 수가 없으니까 외통이고요. 사로 먹어도 이 장군의 외통입니다. 차장군의 어디를 어떻게 해서든 외통인데
그렇게 이제 풀이는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서 승부처는 어디였냐? 돌아가서 초반에 한이 굉장히 응대를 잘했습니다. 첫 번째 대국에서도 서로가 팽팽했죠. 딱히 기우는 거 없이 굉장히 이제 수비님도 첫 판에서는 한을 잡고 수비를 잘했었고 막판에 이제 그 포가 희생이 되면서 기울었던 첫 번째 대국은 기울었던 국면인데 이번 판에서는 초를 잡고 이렇다 할 없이 기억과 추억님이 한을 잡고 수비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1.5점의 덤을 만회하기 어려웠었고요. 형태적으로도 뭐 이렇게 하면서 이 궁을 공략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까다로운 국면이고 상으로 그냥 병을 단순하게 친 부분과 돌병대가 이루어지고 여기서부터 좀 승패가 조금씩 기울었죠. 몇 점씩 조금씩 기물손해를 봅니다. 여기서 이제 상도 주고 물론 이제 포로 말을 친 거는 단순히 마포대인데 병을 취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뭐 상 교환이고 했으니까 포 교환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 1.5점과 상으로 병친 거 2.5점을 극복을 못한 상태죠. 이렇게 차대를 하니까 뭐 말을 취하니까 서로 취해주고 단순 기물 교환이고 이렇게 돼서 위협적이 된 거예요. 지금 양차에서 공략이 됐기 때문에 당장에 살을 안 내려주면 장군에 살을 올려주거나 뭐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수가 맞죠. 여기서 이렇게 뭐 살을 외통이 싫어서 이렇게 올려주면 포로 취하기 때문에 그냥 공짜가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어쩔 수 없이 살을 밑으로 내려서 차를 쫓아줘야 되는데 장구를 먼저 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여기서 뭐 할 수 있는 게 궁이 올라올 수도 없고 살을 닫아줘야 되는데 그냥 포로 치면서 공짜를 취하고 이렇게 해서 외통수를 노리기 때문에 차가 옆으로 한 칸 있다면 차장군의 외통을 노릴 수가 있겠지만 차가 지금 그 라인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다음 수에 외통 여기서 이렇게 외통을 노리자고 할 수도 있겠지만 뭐 다음 수에 끝나기 때문에 장군이 내려도 외통 어차피 여기서는 졌죠. 그러니까 승부처는 이 단순하게 이제 단순한 교환이 아니라 이 단순하게 졸과 서로 이제 졸졸 교환이 아니라 초는 조를 취했는데 상대방은 상골이 뜨면서 말을 노리니까 차가 안 죽기 위해서는 말을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나의 멱을 만큼 이 상길이 되기 때문에 중앙상에 의해서 그래도 위쪽으로 들어가면 중앙상에 의해서 차가 희생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 같습니다. 마의 희생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차가 안 죽으려면 그로 가야 되는데 막아 죽죠. 뜨면서 포가 뜨니까 이 상이 희생했죠. 상이 갈 자리가 없는 상태였거든요. 상이 어디 뜰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다 죽는 상태고 여기를 이제 여기서 여기서 상이 뜰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 뭐 졸 있는 자리나 차가 있는 자리밖에 없는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차를 피해줘야죠. 상은 공짜고 포가 노려지니까 그냥 포를 말을 치면서 상까지 먹고 줄도 병도 먹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만회는 했는데 결국엔 졸 3개가 많지만 졸이 이제 두껍게 벽을 쌓았다면 그나마 좀 괜찮은데 벽이 아니라 얇게 되면서 이 양포의 유혹으로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양차와 양포에 의해서 경기가 갈라진 국면이죠. 그래서 기포를 굳이 하지 않고 그냥 장군에 끝나는 경기였거든요. 이렇게 끝나는 경기였는데 약간 즐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상황을 즐긴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렇게 기본수 팀이 우창규님과 수희빈님 역시 이때까지 2패가 되고 기본수님은 1패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시리즈로 해서 두 대국만 이번 영상은 하도록 하고 추후에 또 추가적으로 뭐 박영환 프로님 대국이랑 정원직 프로님이랑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